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람TV입니다. 테슬라가 오늘도 무려 11%가 넘는 급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일까요? 오늘 급락의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저 역시 테슬라 투자 기간을 2030년까지 보고 있지만 계속되는 하락에 정말 지쳐가는 상황인데요. 최근의 하락은 정말 설명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3대 주주 현황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고요. 첫 거래일이었어요. 올해 마지막 주에. 개장 전에 나왔던 케이스슐러 주택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5% 하락하면서 최근 집값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는 연준의 공격적인 기축 이후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감을 어느 정도 높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 초반에도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국채금리 역시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테슬라와 같은 나스닥의 대형주들이 오늘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혼조세와 하락세를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무려 11% 넘는 하락을 보여주었는데 그에 따라서 시가총액이 17위까지 떨어졌어요. 기존에 한 6위까지도 올랐었다가 전기차 수요 감소 우려가 불거지면서 이렇게 시가총액이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한파가 들이닥치면서 유가는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맵을 보시면 이에 따라 유가가 상승하면서 에너지 주식은 좋았고 다우와 관련된 지수들은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나스닥의 대형주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할 것 없이 많이 빠졌고요. 특히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크게 빠지면서 오늘 장 전반적인 하락세를 부추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 대형주들이 급하게 빠지면서 제가 박스권 하단으로 제시해드렸던 1500선을 이탈을 했고요. 세 차례나 121선을 돌파하려 했다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세와 행보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나스닥 대형주들이 함께 많이 빠지면서 상당히 낮은 밸류에이션, PER 값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향후 한 2, 3년 이후를 본다면은 지금은 지속해서 적립식으로 주식을 좋은 주식들 우량주들 모아갈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 4개월 동안 계속해서 전월 대비 주택 가격 지수는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7월 달부터 하락이 시작해서 계속 전월 대비 빠지는 모습인데 이번 달은 한 0.5% 정도 빠졌어요. 작년에 워낙 집값 가격이 상승이 높았기 때문에 지금 또 급하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한 최근 20년을 봤을 때 지금 그 하락폭이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 리만 사태 때는 한 3년 정도 집값 하락세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지금 경기 침체 초반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자, 이게 얕은 경기 침체로 끝날지 길고 오랜 깊은 경기 침체로 끝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만 연준이 리먼 사태와 같은 정말 무서운 사태가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면 내년에는 금리라든지 통화 정책에 어느 정도의 완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이제 미국 증시 마감까지는 이제 3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3일 동안은 미국에 그렇게 굵직한 매크로 이슈는 없을 것 같고요. S&P 500 일봉 차트를 보면 현재 한 3,800선을 지지라인으로 두고 뭔가 버티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연말 한 3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아마 박스권이나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죠. 연말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펀드에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올려서 올해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다소간의 매수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예상되는 시점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느 정도 횡보세가 예상이 되고요. 향후 있을 경제 이벤트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는 내년 2월 1일에 있을 FOMC 미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재 이 미팅 때 베이비 스텝 그러니까 25bp 0.25% 금리 인상 확률이 62.5%로서 아직도 높은 상황이에요. 자, 최근에 70%까지 확률이 올라갔었는데 그것보다는 다소 낮아진 모습입니다만 아직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겠고 내년 첫 번째 금리 인상을 자이언트 스텝이나 빅 스텝이 아닌 베이비 스텝 즉 0.25% 금리 인상으로 시작한다면 내년 최종 금리 수준은 5%대 초반이나 4%대 후반에 이르르면서 그래도 그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집값 하락세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가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충분히 이러한 시나리오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반등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보겠고요. 테슬라는 오늘 무려 2억 300만 주 이상이 거래가 되면서 109불로 마감을 했어요. 11%가 넘게 빠졌습니다.
이미 지지 라인이 깨졌고 100불대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의 아니게 좀 말이 씨가 된 것 같고요. 오늘 이러한 급락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로이터 통신의 한 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 기가 상하이는 이미 12월 24일부터 1월 1일까지 휴무에 들어갔어요. 할리데이 브레이크라고 일단은 말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생산량의 감소를 불러일으키는 휴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 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에 더불어서 로이터 통신은 오늘 1월 21일부터도 휴무가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월도 작업 기간이 한 17일밖에 안 될 것이다 라고 로이터 통신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월 21일부터 27일까지 내년 1월 21일부터 27일까지는 중국도 역시 설날 연휴가 있는데요. 테슬라는 이 연휴에 맞춰서 휴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1월 20일부터 31일까지니까 상당히 길죠. 뭐 11일 정도 휴무를 한다는 거니까 아무래도 작금의 수요 감소 우려를 더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 최근에 테슬라의 이러한 급락세는 10월 달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0월 1일부터 나스닥이 한 1% 정도 빠졌다며 테슬라는 거의 한 60% 가까이 빠졌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를 세 가지로 종합해 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10월 초에 테슬라가 3분기 인도량을 발표했는데 기간 컨센서스를 미스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쪽에 한 2만 대 정도 팔지를 못했어요. 자, 이게 재고로 남으면서 중국의 수요 부족 우려가 발생을 했어요. 자, 여기에 더불어 10월 말에는 일론이 트위터 인수를 완료를 했죠. 일론이 트위터를 인수한 다음부터 각종 정치적인 발언이라든지 더욱더 트위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노이즈를 생산해내었습니다. 물론 테슬라 주식의 매도도 있었죠. 트위터를 살리기 위한. 자,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현재는요,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비이성적인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10월부터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하락세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라고 의문이 생기는데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다음 주에 발표될 역시 4분기 딜리버리, 그러니까 인도량, 판매량, 수량이 향후 주가의 향방을 가를 가장 최대 이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번 주에 한 중국인 트위터 분께서 1만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트위터 분께서 12월달 기가상하이 판매량이 10만 대에 이르를 것이다 라는 그 가능성을 제기를 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4분기 테슬라의 총 인도량이 한 46만 대를 상회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확인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인을 해주지도 않고 있어요. 다만 현재까지 나온 실제 숫자로 보면 이 10만 대 판매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 보입니다. 자, 이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면서 오늘 주가 하락도 불러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저번 주요, 그러니까 19일부터 25일까지 중국 내수의 친환경차 판매량을 보면 테슬라가 8,915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자, 여기 8,915대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12월달 판매량을 보면 내수 판매가 43,816대가 됩니다. 아직 일주일 정도 남아있지만 43,816대인데 캐리 블랙에 의하면 이번 달에 수출을 최대로 끌어올리면 25,000대라고 해요. 그러면 이걸 두 개를 더해보면 한 7만 8천 대 정도가 나옵니다. 6만 8천 대 정도가 나오죠. 자, 그러면 10만 대가 나오려면 내수에서 한 3만 대 이상을 판매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지금 이러한 추세로 봤을 때는 3만 대가 나오기 정말 힘들어 보이죠. 가뜩이나 숫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인데 저번 주에 8,900대를 팔았는데 이번 주에 3만 대를 판다.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트위터 분의 가능성은 상당히 이제 희박해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의 급락은 이러한 로이터의 생산 감사한 뉴스와 함께 이번 주 중국 내수 판매량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인도량을 미스할 것 같다는 기관들의 대량 매도가 먼저 이어진 것으로 판단이 좀 들어요. 최근에 이제 마진콜 우려가 많이 나왔죠. 아무래도 테슬라가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통해서 매수한 주식들의 마진콜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의문도 제기가 되었지만 현재 매일 2억 주가 넘는 대량의 매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량의 매매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건 기관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드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장투하실 분들은 그냥 분할 매수로 계속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매주 정해진 금액이나 수량, 매달 정해진 금액이나 수량을 정해두고 지금 분할 매수를 하면 좋겠지만 언제까지 내려갈지는 정말 지금 모르겠어요. 워낙 지금 급락세가 심하기 때문에 이제는 100불도 깨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뭐 80불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모습은 아무래도 미국의 정치권이나 반 테슬라 세력들, 숏 세력들에게 테슬라와 트위터, 일론이 모두 싸그리 뭔가 괘씸죄에 걸려서 많이 빠지고 있는 듯한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테슬라가 최근 미국이나 중국의 가격 인하를 실시하면서 대규모 재고 감축에 나서고 있고 연말 딜리버리를 강력하게 푸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이에 따라서 4분기 테슬라 인도량으로 게리 블랙은 약 한 44만 7천 대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고 트루에는 한 42만 4천 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의 컨센서스가 43만 대이기 때문에 자, 게리 블랙만큼의 이런 숫자가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다면은 단기적으로 주가 반등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주가 하락처럼 다음 주에 발표될 인도량 우려에 따라 기관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매도에 나선다면 당분간은 주가 하향세를 뒤엎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 주 중국 내수 친환경차 판매량을 보면요. 자, BYD가 상당히 많습니다. 5만 1,600대를 판매를 했는데 이 중에 절반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치면 그래도 한 2만 5천 대 이상의 배터리 EV를 판매했다는 건데요. 이제 테슬라보다 2배가 넘는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아무래도 BYD는 3만 불대 배터리 EV를 판매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경기 침체 상황에 지금 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테슬라와 BYD의 판매량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그간 생산 이꼬얼 판매량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생산량 증대에 열을 올려왔는데요. 더 이상 생산에만 포커스를 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남들 다 하는 마케팅은 안 하더라도 퍼드만이라도 없애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주식회사로서 주주를 생각한다면요. 테슬라 좀 이사회에서 좀 각성을 하고 각종 안 좋은 뉴스에는 강력하게 좀 대응을 하고요. 일론이 주가 하락을 불러일으키는 듯한 언행을 한다면 좀 강력하게 어느 정도 제재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급격한 혁신을 추구하다 보면 바른 말만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할 수 있지만 만약 테슬라의 주주와 곧 주주는 또 고객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개인 소비자들의 하여금 등을 돌리게 만든다면 테슬라 입장에서도 좋을 건 없다라고 봐요. 어쨌든 직접적으로는요, 이렇게 BYD랑 경쟁할 수 있는 3만 불 이하의 차량이 좀 하루빨리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겠습니다. 만약 3만 불 이하의 차량을 빨리 만들어낼 수 없다면 2024년이나 2025년까지 나올 수가 없다면 FSD 완전 자율주행을요, 테슬라의 보험과 함께 하루빨리 와이드 릴리즈 시켜서 강력한 자율주행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테슬라 주가 방어에도 어느 정도 힘을 보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 3개월 동안의 주가 하락은 내년도 EPS 전망치 하락에도 기인을 합니다. 자,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테슬라처럼 비싼 차량이 많이 판매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최근에 차량 가격도 인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 악화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 내년도 2023년에 EPS 전망은 5.458불입니다. 자, 3개월 전까지만 해도 5.837까지 올라왔던 게 지금 한 6.5%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래도 1년 전 대비해서는 한 40% 가까이 성장한 내년도 EPS 전망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EPS 전망치가 하락하니까 주가 하락을 했는데 이 주가 하락세가 훨씬 더 기울기가 깊은 것은 트위터와 관련된 오버행 이슈도 한몫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다른 주식에 비해서 훨씬 더 급격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넘사벽으로 싸진 것은 맞습니다. 현재 내년 EPS 기준 포워드 PR은 20배로서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싸고요. 애플보다는 살짝 비싼 수준인데 아마존보다는 훨씬 싸고 코카콜라, 펩시콜라, 코스트코와 같은 이런 전통적인 산업주들보다도 지금 싼 상황입니다. 물론 이러한 하락세의 바닥은 그 누구도 맞출 수 없습니다만 테슬라의 향후 5년, 10년 후의 가치에 대해서 확신을 하신다면 지금은 신압으로 천천히 주식을 모아갈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FSD 베타 10.69.25 버전 같은 경우는 와이드 릴리즈가 돼서 월에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200불 정도만 내면은 바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자, 운전을 지금 잘하고 있죠. 이렇게 급속한 내리막길에서도 잘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수익이 테슬라 실적 향상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엔 이러한 사이버 트럭도 나올 예정이죠. 사이버 트럭의 힘을 잠깐 보실까요? 지금 포드의 F150 라이트닝을 이기는 모습이에요. 라이트닝은 아닌 것 같고 그냥 포드 F150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연기관 차량이죠. 12월달 테슬라 주가 하락이 심하지만 원래 주가가 대세 상승이라든지 급 상승하기 전에 이렇게 크게 한번 빠뜨리고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지금 5개월 연속 하락을 했는데 5개월 연속 음봉을 보이고 하락했을 때는 상당히 드물어요. 내년 1월에는 다른 모습을 기대하면서 힘든 구간이지만 용기 내시고 계속해서 잘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